이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해. 정상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나아지는 게 보여. 그런 순간을 머지않아 집단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임을 예고드리면서 추미애 지사의 대박 메시지가 화제입니다. 놀라운 멘트인데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추미애 지사는 오늘 페북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 행동하는 양심의 표상이신 분 세례명 토마스 모어 추도식장에서 왜 토마스 모어라는 세례명을 택하셨을까 생각해본다. 헨리 8세가 대법관이자 정치가인 그의 신앙을 침해하고 굴종을 강요하자 그는 침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앙과 정치적 입장을 지켰다. 하지만 헨리 8세는 그의 침묵을 문제 삼아 반역죄로 기소하고 투옥하고 결국 참수했다. 정치인 김대중을 고난에 빠뜨린 것도 행동하는 양심이었고 그를 지킨 것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양심이었고 그를 기릴 수 있는 역사적 스승으로 평가하는 것도 빗발하지 않는 양심이다. 행동하는 양심은 굴종의 반대편이다. 양심은 직관과 사유의 바탕이다. 사유와 비판 능력이 사라지면 민주주의도 생기를 잃게 된다. 집체화된 하나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안목과 통찰은 무조건적 수능과 맹종으로 길들이려 하는 풍토에서 길러질 수가 없다. 이번 전당대회는 위험했다. 내부를 향한 공격과 적대시는 제 몸을 향해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과 같았다. 민주당의 저력, 권력 수렴식 단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심에 기반한 집단 지성과 사유가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를 가꾸는 힘이 될 것이다. 김대중의 유산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자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2026년 지금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굴종을 강요하는 절대 권력자 헨리 8세는 누구를 빗댄 것일까요? 당연 이 대통령이겠죠.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위험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구신점을 향해 당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지금의 일극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사유와 비판 능력이 사라진 맹종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 김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뭉친 의원들의 단합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의 생기를 앗아가고 있다는 아주 차가운 진단입니다. 즉 추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빌려와서 지금의 민주당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단합이 권력을 향한 맹종은 아닌가? 다양한 안목과 비판을 억누르는 것이 과연 김대중의 정신인가 묻고 있으며 그 중심은 바로 이 대통령입니다. 네,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는데 관련해 이런 상황들이 매우 힘들지만 현재 쇼츠에서 역주행하며 다시 큰 위로를 주는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왜 우리 대한민국이 쭉 잘 가는 것 같았는데 왜 이렇지? 왜 인간 사회는 더 아름답고 더 선하고 더 품격 있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지 않을까? 이 기복, 전진과 후퇴는 왜 생기는 걸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 생물 종으로서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건데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 교양, 정보, 지식 깨달음 이런 것들은 유전되지 않아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아무리 좋은 공부를 많이 해도 자식한테요 자기가 공부한 거를 단 한 개도 유전이라는 수단으로는 전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늘 반복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한테 돈은 상속받을 수 있지만 교양은 상속 못 받아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는 시대에 따라서 빨리빨리 변하는 것들도 있지만 정말 변하지 않는 것 또는 변한 것 같았는데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권력 앞에 복속하는 성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본능적인 거 잘 안 없어져요. 요즘 검사들 요즘 국회 상임위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거 안 느껴져요, 여러분? 정말 잘 느껴지죠. 어떻게 저렇게 복속할 수 있을까? 그만큼의 자존심 이거조차 없나? 이런 느낌이 막 듭니다. 이게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종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여기에 가면서 사는 것은 큐대로 치면 굴러가는 당구공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칸트의 말씀을 그분들은 몰라요. 한번 그분들의 부모님이 깨우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속되지 않아요. 유전이라는 수단으로. 그래서 끝없이 반복됩니다. 어떤 것들이. 그래서 역사는 크게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긴 안목으로 보면 가지만 짧은 국면에서는 이 오르내림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인간을 저주하거나 인간을 불신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인류 역사에서 늘 반복되어 왔고 또 오래 가지 않는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런 게.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뇌가요 작동 방식이 그렇다고 그래요. 익숙한 거에는 반응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인간의 뇌는 생존 기계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할 때는
쾌감을 느끼도록 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맛있는 걸 먹으면 막 좋잖아요. 아니 맛있다는 느낌, 특정한 화학물질 성분이 혀의 특정 부위에 닿았을 때 그 혀의 그 어떤 신경세포가 그 정보를 뇌에 전송하면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더 먹으라고. 그 달콤한 거 먹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왜? 뇌에서 당이 필요하니까. 인류가 너무 오랫동안 당이 부족한 상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뇌가 에너지를 내는데 필요한 당을 흡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뇌가 보상을 준 거거든. 우리 뇌는 자기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입력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대를 뛰어넘는 보상을 얻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돼 있는 거래요. 요즘 행복 전도사도 많잖아요. 행복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삶은 전반적으로 고통스럽고 가끔씩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사실은 내가 고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건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하루에 깨있는 16시간 동안에 15시간 고통을 느끼고 1시간 행복하면 충분한 거거든. 우리 뇌는 그 이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익숙해진 것,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별로 안 해요. 이게 되게 훌륭한 어떤 권력자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아주 그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민주적 소양을 몸에 익힌 채로 정말 대화를 잘하고 리더십을 행사해서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평화롭게 잘 발전하는 사회를. 그게 일상 상태가 되거든. 그것이 정상 상태가 돼요. 이게 처음에는 이거 좋아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나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정이 부족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 누가 공정을 준다고 그러니까 딴 거는 그냥 다 있고 그거 하나 붙이는 줄 알았지? 그렇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아니잖아. 다른 걸 다 뭉개버리고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일이 자꾸 빚어지냐 하면 사람들이 우리 조용필 가왕의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나요? 소중한 건 가까이 있다고. 근데 가까이 있는 소중한 것에는 소중함을 별로 못 느껴요. 그게 잘못이 아니고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대요.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보상이 주어질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고 고통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달아볼 때 고통의 비중을 좀 줄이고 그 찬란함의 비중을 좀 더 키우는 쪽으로 세상이 움직여 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 경험과 그러니까 획득 경제는 유전 안 된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인문적 교양은 유전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 뇌는 익숙한 것에는 무디게 반응한다. 이것 때문에 인간 사회는 계속해서 비극이 벌어지고요. 제가 이제 역사를 좋아해서 옛날 역사책 읽다 보면 이제 이 동양권에서는 상하천 선생님의 사기가 제일 이제 역사서로서는 첫 번째 자리에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관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의 삶은 고통이다. 그리고 가끔씩 빛나는 행복의 순간이 있다. 우리 삶의 의미는 거기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고요. 대체로 고통스러워. 그러나 가끔씩 빛나고 행복한 순간이 있어. 그러면 된 거예요. 이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해. 정상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나아지는 게 보여.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 순간을 머지않아 집단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임을 예고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